대통령의 요 부분에서 특히나 예. 이를테면은 이제 국회에 저 군인들이 들어간 거 이 부분은 이제 강하게 위헌성을 이제 가져가려고 이제 노력을 네.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앞쪽에 이제 예고를 드렸던 대통령은 그럼 왜 이게 국회에서 해제가 될 거를 알았으면서 왜 이걸 했을까에 예.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한 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실제로는 저 대통령 계엄이라는 게 2시간 반 만에 이제 해제가 된 거였죠. 1시였나요? 그러니까 표결이 11시에 11시. 돼가지고 1시에 30분. 표결을 냈으니까 거의 네. 2시간 만에 그렇죠. 2시간 몇 분 만에 네. 사실상 그 효력은 네. 상실이 되었고요. 네,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0시 28분. 네. 그리고 해제 선포가 나온 거는 4시쯤이어서 네. 6시간으로 볼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실제 효력은 11시부터 발휘해야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땅땅땅 누른 거니까 맞습니다. 했었던 시간 한 2시간여 네. 정도 네. 됩니다. 자, 계엄, 이 짧은 계엄, 이게 왜였을까? 2시간짜리. 예. 정말 왜였을까? 아직도 사실은 네.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 1번,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는 논 하나가 있고, 네. 2번, 궁극의 무기를 맛봐라라고 던졌다는 분석. 네. 3번, 세 번째는 윤석열식의 나름대로의 방탄이다. 네. 라는 또 이 좌파 언론의 해석. 예. 또 이제 4번은 아니야. 이게 대통령이 무슨 술 먹고 한 거 같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탄핵 국면을 완전히 자기가 가져오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야. 네. 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감정 조절 실패 얘기는 왜 나오고 있냐면 네. 대통령이 경로했다. 아직까지도 정말 이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정말로 엄청나게 격앙이 돼 있었다. 예. 하는 이제 취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처음에는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나 네. 안 거쳤나가 궁금해서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고 네. 취재 결과 국무회의를 거쳤다. 그래서 맞습니다.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났냐면 네네. 대통령이 상당히 격분해 있었다. 네. 그 흥분한 상태였고 많은 내각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좀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이 그 흥분 상태를 꺾지 않았고 많은 강요들이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는데도 네. 자기가 그걸 밀어붙였다. 그래서 심지어 계엄 관련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도 네. 대통령의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것을 강렬하게 밀어붙이려고 했고 일종의 감정적인 이유에서 했다. 이 해석인 거죠. 네. 감정적인 상태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감정적이었지만 즉흥적은 아니었다라는 또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게 예. 원래 그 3일날 네. 오전 11시에 키르기스탄 그 저 대통령을 맞아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예. 이날 11시에 이제 만났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11시에 만나서 한 12시까지 뭐 한 10분까지 담소를 나누다가 그다음에 오찬 같이 하시죠라고 네. 해갖고 이제 여유 있게 정상들이 오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이 대통령이 회담을 빨리 끝내고 오찬도 점심도 빨리 먹자라고 일정을 서둘렀다 하는 증언이 나오면서 야. 이날 결국은 오전부터도 이미 이 계엄에 대한 그 입장은 확고히 서 있었다. 계획을 세우고 예. 있었다. 뭔가 하는 그러면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스타디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그러니까 지금 누구 했는지 모르지만 네.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그려보고 있었다. 네.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게 이제 감정적이었다는 거는 이번 비상 계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2시간 만에 그냥 2시간, 3시간도 안 되는 천하로 끝났고 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결하면은 바로 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는데도 네. 왜 했을까? 네. 그것은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격앙돼 있어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런 좀 계엄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두 번째로 근데- 이제 나오는 건 이제 궁극기의 대결이다. 이게 뭐냐면 네. 결국은 어저께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괴물 야당과 싸우면서 이 괴물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대통령 담화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탄핵했고를 계속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22건 얘기를 했나요? 예,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 네. 선언 포고문 자체가 상당히 감정적이면서 예.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다. 네. 왜? 저기는 탄핵도 하지. 지금 무슨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지. 그리고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뭐 특활비 다 없앴지. 네. 그리고 뭐 아동 수당이든지 뭐 이런 거 다 없애서 도저히 국정을 내가 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를 옥죄고 국정을 가로막으니까 그렇다면 나한테도 수단이 있다. 그게 바로 궁극기란 뜻인 거죠. 그렇죠. 궁극의 기술. 당신들이 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기술을 쓴다면 네. 나도 내가 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기술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궁극기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 말입니다.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네. 비서실장 이렇게 이제 4-5분이 모여갖고 회를 했는데 그 윤 대통령이 거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왜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어제 오후에 5시에 모여가지고 네. 해제 뒤에 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사후 대책도 네.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네. 그게 뭐가 잘못됐냐? 난 이게 법에도 있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요. 지금 국내 언론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외신 쪽에는 외신들이 우리 대통령실 쪽으로 요청이 온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는 전화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비상계엄령 발동이 과도한 조치 않았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엄밀하게 나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다. 엄밀하게 네. 합법적인 틀에서 했다. 그런데 이제 그 합법적인 틀인데 합법적인 틀이 최대의 수단까지 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대 이제 임계치를 간 거죠. 야당에서는 지금 딱 그 부분을 잡아서 이게 합법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발동 요건이 미비되어 있고 그 대통령의 계엄령으로도 네. 정치 입법부의 정치 행위를 막아서는 안 되는데 국회를 에워싸고 입법부를 압박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내란죄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석의 문제로 가야 그렇죠. 되는데 해석과 이제 대통령은- 과정의 예. 정당성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 어쨌든 자기는 대통령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을 쓴 것이다. 네, 지금은 이제 이를테면 저희가 분석을 해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 것들을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에 대한 4가지 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쓰는 22개의 탄핵 궁극기, 네.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계엄령. 당신들 맨날 얘기했잖아. 뭐 내가 계엄령 할 네. 거라며. 나 할 생각 없었는데 당신들 계엄령 그렇게 무서워? 그래, 내가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 이런 식의 궁극기 대결을 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사실 탄핵도요. 탄핵은 보통 때 우리가 지난 정부만 생각해 보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 때 탄핵 금기였어요. 당연하죠. 입에도 못 꺼냈어요. 네. 탄핵이란 말도 못했어요. 특히나 국힘이나 이런 미래 쪽 사람들은. 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니까 윤석열 탄핵이죠. 정부로 바뀌고 나니까 맞아요. 이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저 행위잖아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탄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를 그냥 입에 달고 살더니 실제로 22명 검사, 판사 그리고 어제 비상계엄 포고에서 얘기했잖아요. 판사들까지 이제 탄핵하려고 들 거다. 그렇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그러면은 국가가 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엄령도 사실은 김민수 의원이 맨날 얘기했어요. 맞아요. 국회에서 나는 그래서 저희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계엄령을 아무렇게나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구나. 맞아요. 그러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당신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나 쓸 수 있어. 뭐 이런 진짜 네. 심리가 발동한 건 아닐까. 요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요거를 궁극기의 대결이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 궁극기 예. 대결. 저는 이제 요거를 괴물과 싸우는 괴물 전략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요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3번째 또 있습니다. 이결 윤석열식 방탄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네. 네. 한겨레가 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 한겨레 오늘 아침 기사인데요. 자, 한겨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라. 12월 10일 날, 12월 10일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에 가져가서 일단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온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이 예정돼 있었다. 네. 그런데 그 재의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 모호함을 태도를 유지했다. 네. 즉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저게 통과될지도 모른다. 네. 통과될지 안 될지 불안한 입장이었다. 하나. 두 번째, 명태균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네. 강혜경은 뭐 증거 보존 신청했죠. 그 폰에 대해서. 그러고는 명태균이 갑자기 특검 받겠다고 하고 네. 명태균은 입이 걱정됐다. 이게 해석 한겨레 해석입니다. 네. 한겨레 해석인데 그거를 이른바 막기 위한 수단이 비상계엄이었다. 네. 이거는 아까 거하고 조금 해석이 의도가 다르죠. 그렇죠. 의도가 지극히 다른 거고 사적인 이유를 사적이고 이제 방탄이죠. 갖고. 수사를 네. 맡겨. 방탄은 사실 이재명 방탄이 제일 유명한데 그렇죠. 그 자기 그 사법 리스크, 수사, 재판 이런 걸 막기 위한 방탄이 네. 있었다면 윤석열 측 방탄이다 이거. 네. 라는 해석을 아침 한겨레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저는 이걸 이제 탄핵이랑 맞닿아 뜬다 이런 네? 이제 표현을 하고 맞닿이. 싶은데 자 보십시오. 이 구글 트렌드를 저희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 트렌드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최근 한 달간의 구글 트렌드를 보면 말입니다. 자, 파란색이 윤석열 대통령, 네. 그리고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이 김건희, 그리고 노란색이 이재명 이렇게 세 명의 트렌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트렌드가 뭐냐면 네. 사람들이 저 구글에서 얼마나 뉴스를 검색을 많이 하냐, 저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하냐를 맞습니다.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11월 이 노란색이 확 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11월 15일하고 11월 25일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11월 15일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선거법 위반 예. 재판 선고 1심 예. 선고였고 네. 25일은 무죄가 나온 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네. 선고일입니다. 네. 자, 저렇게 쭉 가면은 저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국이 이재명에 의해 이재명이 마치 정말 네. 대통령보다도 높은 저런 이제 검색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네. 그 25일 지나 11월 말이 되면은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거의 사라집니다. 저희 눈으로 잘 안 보여요. 네, 사라지고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의 빨간색이 조금 더 돋보입니다. 저거는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의 검색량을 가집니까? 아니 그리고 11월 네. 말 되면은 네. 지금 이제 12월 10일이 재의결 앞두고 있었다. 네. 윤석열은 안 보이고 김건희가 보여요. 그렇죠. 김건희, 이재명 두 개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알겠네. 정말 비정상적인 트렌드예요. 이건 예. 뭐냐면은 대통령이 전국에 이를테면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예. 이거가 전국의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 여사 문제가 이 전국을 쥐고 흔드는 이런 상황이 된 그런 거예요.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저 트렌드를 딱 보고 나면 갑자기 폭발하는 지점 있죠. 한번 트렌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거는 완전 수직 12월 저거 며칠입니까? 저게 90도 12월 3일이잖아요. 저거는 거의 한 75도 상 네. 올라간 거야. 그렇죠? 야, 이거 네.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지금 네. 탄핵과 맞다이가 맞다면 네. 저 구글 트렌드 저렇게 만들어낸다는 거는 네. 엄청난 그 바이럴 기술자인데 이게 기업에서 저 정도 해가지고 관심을 일으킨 건데 실제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이고 뭐 네. 반대하면은 네. 그 다음에는 탄핵으로 가겠다. 또 네. 탄핵을 김건희 여사의 뭐 각종 이슈들 가지고 탄핵하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김건희 관련 이슈로 탄핵한다 이거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 뭐 디올백 뭐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 명태균 총선 개입. 네. 그렇죠. 총선 개입, 공천 개입, 네. 공천 개입 이런 것들 그 전부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로서 탄핵을 빌드업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야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기에는 예. 야, 당신들이 법이 허용한 저 탄핵 소추권을 갖고 이렇게 할 거면 좋은데 그냥 비겁하게 내 가족 자꾸 물건 늘어지고 이러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맞다리 들어와 봐 한번. 네. 저는 약간 이 트렌드를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지금 검색량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여사가 물론 종속 변수이기는 하지만 네. 여사도 좀 늘었어요. 늘긴 늘었는데 이전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저 검색량이 비슷하던 거랑 비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종의 지금 전국의 핵심이 되면서 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에게 모두 다 정확한 태도를 요구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묻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시킬 거냐 말 거냐. 네. 거기에 동조할 거냐 말 거냐. 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쓸 거냐. 네.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묻습니다. 당신 계속 대통령 탄핵을 네. 분위기를 만들면서 뒤에 서 있었잖아. 네, 대통령 그쵸. 탄핵 이거 외칠 거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건 해석입니다. 네. 하나의 해석이고 실제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 거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저 김건희 특검, 최상명 이거 끝까지 저거는 특검을 이재명 대표는 특검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 계속 특검 이슈를 삼으면서 자기의 방탄 이슈로 삼는 거고 탄핵 역시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정치적 이슈로 가면서 네. 흔드는 거죠. 흔들기만 할 뿐 저걸 가지고서 실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가는데 과연 원하느냐? 그거는 아닐 것이다. 네. 왜냐하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슈만 삼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지금 2년 반 동안 사실은 취임 네. 이후에 계속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뭐 너무 해석입니다. 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게 이 비상계엄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네. 기든 아니든 그래서 이거 부결되면은 그다음 지금 부결하기로 했잖아요. 네. 부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민주당이 또 이거 갖고 탄핵 못 내민다. 민주당의 어떤 내밀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는 탄핵 맞다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나이브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저것이 굉장히 자해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탄핵 맞다이 해석에는 네. 그게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엄청난 네 가지 자해성이 해석. 내포가 네. 돼 있는 거잖아요. 위험하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은 네. 이걸 이제 자폭이라고 자폭이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심하게 잘못된 판단을 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요. 저희는 이거는 시중에서 나오는 네. 여러 해석들을 예. 지금 이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추린 겁니다.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 4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왜 이해 안 되는 비상계엄이라는 수를 던진 대통령에 대한 저희의 해석 시도고요. 네. 그리고 이 4가지 요소가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이 4가지 중 어느 하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감정적으로 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 4가지 감정적인 이유로 그리고 탄핵 맞다이 또 뭡니까 지금 갑자기 방탄 윤석열식 방탄 이 4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네. 라고 보면 궁극기 대결.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네.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사실은 산업화를 이끌었고 우리나라가 네.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대한민국 보수의 저는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는 오랜 기간 동안 열등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군부의 정치를 불러들였다. 군부가 정치를 해왔다. 독재를 옹호해왔다 하는 정말 보수에게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지금 컸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보수가 그래도 그런 심리적 트라우마,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많이 명예가 회복되어 가고 있었던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군인이 출동을 해서 창을 깨는 모습 이런 화면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재생 반복이 되면서 보수의 이미지를 저는 훼손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보수에게 일종의 명예를 되찾은 대한민국을 정말 잘 살게 만든 보수의 명예를 되찾은 오랜 시간을 걸려서 명예를 되찾았는데 이 명예를 다시금 실추시킨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소추안을 저희 이제 어제 밤에 나서 꼼꼼히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법률가들의 임무긴 한데 네네. 지금 이제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는 이제 헌법에 있는 그 위헌 소지가 있느냐 네. 그리고 개헌법에 그 어긴 위법 소지가 있느냐였고 네. 대통령실이나 이쪽 입장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실체적으로도 이게 또 뭐 6시간 그리고 개헌이 발의된 거는 뭐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뭐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피해서 심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저희가 눈으로 목도했던 그 정말 순해 보이는 어려 보이는 그 계엄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엄군이 시민한테 당하던데요. 예, 그것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유화되긴 했는데 네. 이 탄핵 소추 안에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고요. 민주당도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폭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폭동을 그러니까 그래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번 비상 그러니까 위헌이나 개헌법 위반된 걸 봤는데 형법상 내란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나 있습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영상을 없고 영상은 싹 없앤 상태로 이 문구를 보면은 대단히 무시무시합니다. 국회 계엄한 계엄군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국회의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해 난입시켜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의사 절차 무력화를 시도했다. 국회 본청 주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했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공무원들, 방호과 직원들의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 사태를 가까스로 방지했다.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용어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계엄군들이 그 철수 신호 받고 가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카메라 앞에다가 시민들 찍는 카메라 죄송합니다 하고 갔는데 그렇게 했든 말든 이게 규정은 계엄군이고 그건 반란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또 해야 됩니다. 실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팩트는 국회에 군 병력이 출동을 했고 예. 출동을 해서 이를테면은 뭐 대표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수색한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가 계엄하에서 정당 활동을 국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실질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진입을 했느냐 물리적으로 진입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걸리지 않을 도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 네, 같죠. 네. 이게 해석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네. 대통령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저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입장을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횡포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언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위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계엄을 선포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건은 내란에 준하는 전시에 준하는 상태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그거의 목적이 야당의 만행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헌재나 이런 데서 완벽하게 방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얘기했던 감정적 조절 실패, 궁극기 대결, 탄핵 정면 돌파, 윤석열식 방탄 이 네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통화해본 분 중에는 이제 어제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제 뭐 예산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해서 정부 일을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정부 고위 공무원인데 하는 말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대립하다가 예산안 통과 안 시켜주면 정부 셧다운도 한대요. 셔다운 했었죠. 미국이. 그러니까 정부 셧다운 하면 되는 거고 정부 셧다운 상태에서 그 고통을 느끼다가 그러면 이제 여론의 압박 때문에 예산 통과 시켜주거나 여러 가지들 수단이 있는데 과연 그날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전문가라고 하는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왜 설득을 못했냐. 그 부분을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계시더라고요. 저는 국무위원들을 비판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반대를 했으나 대통령이 그 뜻을 굽히지 않다 굉장히 경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그럼 물리적으로 막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관한 아니, 그렇죠. 거고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 안에 감정 조절 실패도 그래서 예. 큰 이유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설득의 합리적인 말들이나 방안들이 네. 안 먹혀들었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얘기했던 내용들이 네. 과연 그 문제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네. 비상계엄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